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저번에 해주신 그 이야기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소울텔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아니요, 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에 이어서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아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지난번엔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느라 길어져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목격했던 일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뭐 주변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 예. 이제 한 가지는 20살 겨울에 봤던 귀신과 그 귀신에게서 저를 구해주셨던 분 얘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서 계속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이어지긴 해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야기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르십니다. 소울텔러예요. 겨울에 겪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 이제 그곳을 위치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뭐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길이에요. 그냥 도로 위에요. 거기를 누군가가 만약 찾아가신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나 그 사람의 몸의 체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끝낸 시기고요. 2000년 12월 말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창 많이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수능 끝났으니까 어차피 망친 수능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거의 늦게까지 놀아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숙소에서도 좀 외곽 쪽 설악산 쪽으로 들어간 곳이라서 버스도 9시 50분에 끊기고 택시를 타면 그때 당시에는 야간 할증과 지역 할증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로 놀던 숙소 번화가 쪽에서 타고 들어오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고3 수능 끝낸 수험생한테는. 그래서 보통은 오는 도중에 이제 친구랑 거의 같이 놀았기 때문에 둘이서 뭐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그 친구가 중간에 내리고 제가 집까지 가서 합친 돈을 같이 택시비를 내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놀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를 타서 놀다 보니까 택시비가 뭐고 생각을 안 하고 다 탕진을 해버린 거죠. 한창 혈기왕성하고 빠꾸 없을 때니까 그래 가자 뭐 있냐 너 돈 남았지 그럼 너희 동네까지만 가자 나는 거기서 집까지 걸어가겠다. 근데 숙소가 지금은 좀 눈이 늦게 오는데 그때 당시엔 12월 초면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그날은 처음엔 진눈깨비 정도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다. 진정한 상남자는 우산 따위 쓰지 않고 눈비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놀다가 택시를 타고 그 친구는 오다가 이제 대포동이라는 곳에서 내리고 저도 그때 같이 내렸어요, 그날은. 근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6km 정도 돼요. 상당히 멀어요. 걸어서 가려면. 근데 저희가 택시를 탈 때쯤부터 내리던 눈이 갑자기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진눈깨비가 한방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대포항에서 지금은 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설악산 입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설악산 소공원 입구가 아니고 그때 당시 마을 이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대포항 바로 다음 정류장. 네.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직진을 하면 양양으로 나가고 우회전을 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저희 집까지 한 4km가 걸려요. 그냥 뭐 걸었죠. 그때 당시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도 없고 뭐 핸드폰으로 뭘 보면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군대나 아니면 스키장이나 뭐 눈 많은 곳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밤에 눈이 오면 환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밝아져요, 주변이. 맞죠. 반사되니까. 네. 뭐 눈이 내리는 중인데도 엄청 밝고 앞에는 눈발이 한방눈이니까 시야가 많이 확보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m쯤 앞을 보고 가게 된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 우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어깨에 눈이 막 쌓여서 저는 이렇게 털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저희 마을 가기 전에 한 3km 정도 되는데 마을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 마을과 저희 마을 사이에 6.25 참전용사들 위령비라고 저희는 충혼탑이라고 그때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공원처럼 살짝 위령비랑 앞에 제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가 보이면 집에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쯤을 지나고 있는데 앞쪽에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쌓여요. 장난 아니겠죠. 예. 벌써 이제 뭐 종아리까지 눈이 이렇게 쌓이는 정도니까 그렇게 걷고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요. 앞에 가시는 분이 발자국이 남아야지 제가 이제 가는 게 밟고 가기가 편한데 네.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한 순간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원래 눈이 오는 날에는 습한 이런 눈 냄새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뭔가 이렇게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은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그냥 걷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군대 야간 행군 정도 컨디션이 된 거예요. 앞에만 네. 보고 걷는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쭉 걷고 있는데 체감상 이쯤 되면 우리 동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제자리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묵묵히 걸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하염없이 그 사람을 따라 걷습니다. 다리가 이제 점점 아파오고 신발이 다 젖어서 발이 시려올 때쯤에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때 돼서. 아, 이게 홀린 거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인지 외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수련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남한테 뭐 아는 척 떠들긴 하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거나 잘했지 제가 직접 대처를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헛똑똑이었던 거예요. 이론만 알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뭔가 조금 애매한 약간 2% 부족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이 그때부터 제 통제를 벗어나요. 체감상 한 30분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목격했던 데서 30분 정도를 더 걷게 되면 저희 마을을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요. 한참 지나쳐서 장제터라는 곳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냥 아직 제 뒤쪽으로는 충원탑 위령비 있는 데가 보이고 뭐 러닝머신 걷듯이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주저앉아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가위 눌렸을 때처럼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차도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무슨 빛이 나오면서 뻑뻑한 소리로 빵빵 빵빵 이런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먹먹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귀를 찢을 정도로 클락션 소리가 바로 옆에서 꽉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이제 몸이 제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갤로퍼 승용차 있어요? 9인승. 있죠. 예. 거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창문을 내리더니 야 빨리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야 빨리 타! 너 홀려서 타! 그래서 네 하고 아저씨가 이제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문을 직접 열어주시고 제가 올라탔어요. 그렇게 타고 자 이제부터 옆에 보지 말고 내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앞에만 봐. 눈을 감아도 되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옆에 보지 마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상황이 되면 네 하고 아저씨가 갑자기 그 눈길의 악셀을 거의 뭐 풀악셀을 밟다시피 차가 뒤가 틀어지는데도 이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이제 됐어 백미러 보지 말고 이러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덜덜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와. 너 저게 보였지? 네. 됐어. 이제 뭐 됐으니까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너 집이 어디야?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하셨어요. 네. 오래 사셔갖고. 그리고 저희 집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이 근방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멧돼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너가 그 형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설악산 수공원을 가다 보면 길이 개천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소공원을 들어가는 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근데 제 체감상 거리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체의 능력을 벗어나서 그냥 걷게 된 거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힘이 들고. 일단은 아저씨가 오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아저씨가 내일 낮에 들릴게. 어차피 내일 낮에 집에 있지? 그러니까 예 하고 저희 집이 이제 도로에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언덕 위에다 차를 세워주셨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한참 좀 있다가 들어가. 또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셨어요. 내일 갈 테니까 좀 이따 들어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성은 바르거든요 저희가. 예. 그 와중에 근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 거예요. 언덕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썰매를 타다시피 해서 내려갔어요. 예. 네, 부모님도 어차피 그때 다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또 이제 들어가서 기절을 하다시피 그냥 정신을 잃어요. 저희 부모님은 낮에 또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그 눈을 뚫고 나가셨고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어제 저를 태워주셨던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한테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보통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 이상한 거한테서 구해주셨으니까. 근데 혹시 산사람이라고 아세요? 산사람? 산 사람?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 아, 네, 이 산사람이라고 왜 산속에 어디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지내시는 분들을 여기 시골에서 예전에 화전민도 산사람이라고는 했었는데 그죠, 예. 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자연인 분들이죠. 예. 그쵸, 자연인 같은 분들이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사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요즘 무속인들 중에서도 무슨 도사 있잖아요. 아,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신뢰가 전혀 없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네네. 왜냐면 도사라는 건 무속적인 용어가 아니고 선인 이런 쪽 용어인데 그걸 막 갖다 쓰니까 저 사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믿음이 드는데 도사 삼촌이 자기 말로는 도사라고 하지 말고 선인 산사람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해요. 선인이라는 게 신선할 때 선자 사람 인자잖아요. 네. 선자가 풀어보면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산사람이다 하면서 도사 삼촌이 이제 어떤 단지 작은 거에서 술 같은 걸 저한테 뿌려주시고 예. 또 부적 같은 걸 가져오셔갖고 태워서 제 몸에다가 이렇게 휙휙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네 냄새를 기억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그건 뭐였어요? 아 그게 너를 홀려서 산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산귀신이야 산귀신. 아. 저는 근데 저기 20년 동안 집 앞에 귀신들은 많이 봤어도 산귀신은 처음 봤다고. 그런 귀신은 너 그거 보면서 이상한 거 뭐뭐 느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발자국 안 남는 거야 하고 처음부터 알아차렸으면 안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눈을 계속 털면서 갔잖아요. 쌓이니까. 맞죠. 그 앞에 가는 사람 어깨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머리랑 어깨 그리고 곰팡이 냄새. 그러니까 젖지를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은. 예. 얘기하니까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 정도만 봐도 많이 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아세요? 여쭤보니까 이제 본인이 산에서 가끔 지내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는 설악산이 국립공원화 되기 전에는 반달곰이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거든요. 반달곰부터 해서 맹수가 좀 많았어요. 이 강원도 지역에는. 아, 원래 우리나라 그래서- 많았는데, 아이고, 예, 참. 맞아요. 그 안 좋은 강원도에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포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포수나 산에 왔다가 조난을 당한 분들이나 보통 구조가 되고 빨리 발견이 되면 다행인데 그분이 이제 산악구조, 아리 구조지 그냥 그 시신 모셔오는 그런 일을 거기서 또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설악산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해요. 지금은 케이블카도 있고 길도 잘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입산 허가된 지역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험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꼭 들어가시는 분 약초 캐러 들어가시고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어도 국립공원법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을 때다 보니까 아름아름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데서 희생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산에 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살아 계실 분들 중에 조난을 당하셔서 오래 고통에 떨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이 좀 많이 맺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다 있어서 구조 신호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헬기가 가다가 뭐 이상한 게 보이면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회수를 하는데 산에 이렇게 들것이 가질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겨울에 그렇게 조난을 당하신 분들은 시신을 이제 지게 같은 거에다가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촌분이 하시는 말이 보통 자기가 갔을 때는 간단하게 제도 드리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비방도 치고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많다 저 산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홀리진 않는데 어떻게 오늘은 눈이 오고 그 귀신이 이런 날씨에 죽었었는지 네. 뭔가 이제 자기를 찾아달라는 건지 데리러 온 것 같다. 근데 네가 걸린 거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저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가끔 이런 귀신에 좀 시달리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연락해. 너네 아버지랑도 내가 잘 알아. 아버지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신다. 저희 아버지가 아시지 않느냐. 거의 뭐 이 동네에서 저희 집안이 기록상으로도 400년을 살았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꼬장꼬장한 양반들인지 알지 않으시냐. 그래 알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우린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을 해. 감사합니다 하고 갈게 쉬어. 그날 그렇게 가시고 아무리 그걸 했다 그래도 가시고 나서 다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가 3일 있다 깨어납니다. 와, 예. 그러니까 기가 다 이제 빨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요. 오, 되게 상상이 너무나 잘 됐어요, 이번 이야기도.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 결말과 서사를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예요. 이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목격. 봤다 깜짝이야. 무서워. 어떡하지? 이거고. 근데 제가 어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게 아마 이랬을 거. 근데 무속인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확신을 안 하세요, 잘.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주로 말씀을.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건 이거야 하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끝이 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닌데도 이 섬뜩함이 확 오네요. 상황도 그랬고. 제가 그렇게 걸어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만 유독 뭔가 파장이 맞았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던 게 귀신을 보는 게 제가 보고 싶다고 막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한 일주일을 맨날 늦게까지 놀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허해져서 그랬는지. 확실한 거는 어디 귀신이든 간에 이제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는 산 귀신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이 돌비 공포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듣다 보면 강원도에서 귀신을 봤다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유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을 못하는 게 강원도를 너무 이제 뭐 영가들의 천국처럼 이미지가 붙여질까봐 그러는데. 네. 강원도에서도 7번 국도변, 해안도로변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물론 보셨겠지만 숙소 근처에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3군데가 있어요. 너무 많은데? 속초, 고성, 양양을 서울에서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오려면 그 고개를 다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도사 아저씨한테 들은 거와 제가 혼자 생각을 한 바로 귀신이 특히 영동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다. 보통 바닷가를 가보시면요. 그 마을이 이제 있잖아요. 네. 바닷가 쪽 말고 반대쪽으로. 근데 이 7번 국도변은 대부분 바다에서 그 마을을 보면 산이 보여요. 네. 지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에서 개천이든 하천이든 강 정도 크긴 아니지만 물이 바다로 이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는 수살기, 산에는 산귀신. 중간에 길이 있어요. 예. 그냥 그 사이에는 논밭, 집 어디서든 다 좀 몸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격담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제일 훼손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많이 벗어나 본 적은 없는데 영동 지역 못지않게 귀신이 많았다고 느낀 데가 춘천이었어요. 춘천도 그 강이 크게 흐르잖아요. 호수도 있고. 그쪽도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림 같이 돼 있는 건 뭔가요? 사진을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듣는 분 중에 예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앞에 있는 150년 이상 수령의 나무예요. 밤나무.
그리고 거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가 장사를 했던 곳이고요. 오. 지금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셔도. 아무튼 저희 집 앞에 제가 숲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린 건데 보시면 그건 정말 자연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밤나무에 그네가 옛날식으로 굵은 밧줄 있죠. 로프인데 이제 배 선박에서 쓰는 정도의 로프로 그네를 하나 매달아 놨었고요. 네. 그 옆에 공터에는 손님들 자녀분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트램폴린을 하나 갖다 놨었어요. 어떤 일이 거기서 많이 벌어졌냐면요. 귀신이 있는 곳엔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네, 무슨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특히 이제 기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장비를 여러 사람이 써도 반응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밤나무에 저 말고도 이상한 걸 본 사람이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몇이 더 있었고, 네. 친구도 그렇고, 그 트램폴린이 거기도 희한한 자리예요. 그 트램폴린도.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저녁 때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고 9시쯤에 저희가 가게를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모님들이나 직원들을 제가 다 이제 퇴근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불이 싹 꺼져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려면 후진을 해야 돼요. 유독 그 밤나무 아래서만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 오작동이 일어나요. 후진만 넣으면 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삐삐삐삐삐삐 울려요. 이게 그 밑에서 나타났던 가장 흔한 이상 현상이고, 저 말고 간혹가다 어떤 손님분들이 낮에도 그런 현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오.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저분도 보통은 아니시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렇게 좀 판단하셨던 게 있었구나.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센 친구 하나 있어요. 귀신한테 호통치던 그 친구와 몇몇이 이제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서 첫 여름방학 때 내려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이제 친구네 가게고 전 저희 가게니까 그때는 운전을 안 해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시고 합숙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가게에서 합숙을 하다시피 하는데 마다 그 앞에 테이블에서 저희가 파는 고기에다 술을 한두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름이라 네. 더웠어요 그냥. 근데 저기 그네를 누가 타지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네 누가 타, 지금 다 여기 있는데 우리. 뭐 바람이 불었나? 바람이 왜 불어 임마, 지금 밤중에 더워 죽겠는데. 근데 저걸 봐봐 하고 저랑 이제 돌아봤는데 그네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정도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그네는 이렇게 반동을 주지 않고 앉아서만 앞으로 뒤로 살짝만 해도 이렇게 20cm 내외?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 그네 매달린 줄을 끊습니다. 무서우니까. 다음날 아버지한테 돼지게 혼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줄을 매달았는데 서사가 없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저녁에 마감할 때쯤 됐는데 커플 손님이셨어요. 네. 커플 손님이셨는데 여자분이 타고 남자분이 뒤에서 그네를 이렇게 미는데, 네. 솔직히 도시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니까 그런 그네 보면은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민속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춘향이가 빙의가 되셨더라고요, 완전히. 예. 방자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오. 근데 여자분이 그네를 잘 타시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냥 놓고 떨어진 거예요, 뒤로. 그래갖고 막 저희도 손님이 저희가 해놓은 걸 타다가 다쳤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그치. 되나. 예. 뭐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고 이제 훅 묻고 어디 피 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여자분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찬물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남자친구분은 막 털을고 왜 그래 막 주무르고 저희 어머니도 나오셔갖고 아가씨 왜 그러냐고, 많이 다쳤냐고,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결국 일단은 낙상 사고니까 불렀는데 남자분이 자기 왜 손에 힘이 빠진 거야? 무서우면 잡아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봐, 놀라서 그랬어. 뭐야? 줄 매달린 거 위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었어. 그래서 놀라서 손을 놓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그네는 서서 이렇게 타거든요. 손 놓치면 바로 사고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에서. 아. 그리고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에 보면 낙엽이거든요, 가운데. 근데 어떤 때 혼자 밤에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낙엽이 혼자 움직여요. 뭐 바람에 이렇게 삭삭 이렇게 쓸리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이렇게 톡톡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근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무속인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무속인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씀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 하더니 눈을 살짝 감으세요. 예. 눈을 감고 이제 테이블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시더니 집 앞에 그 애들 타고 노는 거 그거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저희는 퐁퐁, 방방이라 방방. 그랬거든요. 방방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안 쓴 지가 좀 됐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장사를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동안 문을 닫았을 때거든요. 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하고 방방을 좀 치워. 다른 데로. 버리든지 치우든지 위치라도 바꿔. 왜요? 그러니까 집터가 혹시 도깨비터인 건 알아? 어떻게 거기서 살지? 나 돈만 있으면 너네 집 사가지고 굿당할 거야. 헐. 거기는 숙박업이나 굿당해야 될 터야. 왜냐, 도깨비들이 다 떴어. 예전에 누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뭐 음식도 놔드리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떴어. 그리고 사람 타고 노는 것들에 다 귀신이 앉아있네. 귀신들이 노네.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예.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현상을 봤던 거예요, 제가. 역시 서산은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아니 근데 도깨비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무당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숙박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된대요. 왜냐면 그때 제가 왜 무성인한테 갔었냐면 저희가 여기 예전에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집이었고 그때 당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여름 시즌에 바가지 없이 네. 순수 하루 그냥 판매량이 400, 500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됐던 집이에요. 그리고 2009년쯤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끊겨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나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랑 인연은 또. 그래서 왜 숙박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서 사람이 길게는 못 살아. 근데 모텔터를 왜 하라 그러냐면 불륜들. 예. 딱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게. 왜냐면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불을 요란하게 켜도 길 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간판도 끄고 조명 다 꺼놔도 손님들이 막 들어왔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해도 도깨비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도깨비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야. 이야, 예. 근데 지금 도깨비들이 떠서 아무리 간판을 크게 하고 환하게 해놔도 인식 저하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가려져서. 분명히 눈으로는 보여요. 간판이 있구나. 네네.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유명한 흉가나 폐가나 오래된 이런 데를 지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가게,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뭐 숙박업소 이런 데를 가려고 안 해요. 네.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만 네. 그 가게는 허물었지만 그 옆이 집이라서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집도 뭐 어마어마해요. 남들이 오면 하루도 못 자고 와요. 저희 집에서는. 이야, 확실히 터가 세긴 하구나. 그거를 동물들은 빨리 알잖아요. 그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가 진돗개, 풍산개 이런 개들을 많이 키우셨었는데 그 견종들 특징 귀가 다 쓰는 거거든요. 맞죠? 세파트도 보면 귀가 다 이렇게 뾰족하게 서요. 꼬리도 항상 이렇게 위로 말려 있고 저희 집에만 오면 귀와 꼬리가 쳐져 있습니다. 와. 아니, 진돗개랑 풍산개 자체가 기가 엄청 센 그런 개들인데. 그 개들이 산책을 할 때 저희 집 언덕만 벗어나면 귀와 꼬리가 올라갑니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저희 집은 그 도사 삼촌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무속인 분도 그렇고 아버지가 기운을 누르고 사셨대요. 네. 아버지가 원래는 동물 키우고 동물 잡고 이럴 팔자가 아니라 스님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를 보는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울텔러님, 진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절대 뭐 바꾸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것만이라도 잘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쉬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항상 시들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너무나 전달이 잘 될 때 이분들이 기억에 더 남는다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또 시들무의 매력이고, 그래서 소울텔러님의 매력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